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예, 우리 시민참여센터 영어로는 KACE입니다. 연례만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그렇습니다. 케이스 네네. 시민참여센터 정치력을 결집하고 신장시켜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또 한미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관이 1996년에 저는 93년에 시작을 했는데 96년에 네네.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고 했으니까 이제 21번째. 우리가 매년 이 기관이 우리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앞으로 1년은 어떤 목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많은 분들 한 자리에 모시고서 이제 사업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어떤 분들의 어떤 곳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쓰면서 했다라는 거를 사업 회계 보고를 같이 하면서 하는 갈라죠. 예, 연례 만찬이 13일 금요일 날 그 플러싱에 있는 테라스 온더 파크에서 있습니다.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13일 금요일 오후 6시서부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고 미국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마이너리티들이 좀 위축돼요. 마이너리티들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유색인종이 많아지면서 원래 이 사회를 주도해왔던 다수의 백인들이 이제 타이트해지잖아요. 커지니까. 이런 그 긴장 국면에 갈수록 우리 같은 소수계들의 권익 문제라든지 이민자들의 그 입장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우리 같은 단체의 활동이 점점 더 기묘해지고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서 좀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13일 금요일 오후 6시 플러싱에서 연례만찬합니다. 예. 그러면 참가를 원하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좀 한 30여 분 이상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718-961-4117 네. 예, 이게 갈라 준비하는 한라인 번호입니다. 네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 거기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난 진짜 가보고 싶은데 내 저녁값 못 내겠다. 그렇지만 가보고 싶다. 무엇이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함을 받아가지고서 모실 테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996년도 그때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1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죠. 오래됐다 그러시니까 예. 어떤 한 20년 됐으면은 그냥 피까번쩍 해야 되는데 막말로 사무실도 그럴듯하고 뭐 일하는 분도 많고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제가 좀 설립자고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 저는 21년 돌아보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너 그걸 뭐 그렇게 오래 하냐 좀 미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고 저보다 실력이 좀 이렇게 월등하게 난 분이 한 20년 했으면 권익 문제는 좀 정치력 신장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됐을 텐데 이런 측면을 21번째 갈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되돌아보고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하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건 누군가는 꼭 이걸 부여잡고 금방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21년째니까 한 20년 계속 하다가 난 너무 힘들다 안 하겠다고 한 일주일 안 하면요. 이게 제자리입니다. 온고잉. 진행형이죠. 계속 해나가야 될 일.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 20여 년 해온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많이 참견을 해야만 이게 서바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몇 명의 희생 이런 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네.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21번째 갈라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앞서서 겸손의 말씀도 또 주셨지만 뭐 실상 케이스 시민참여센터에서 그동안 해온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또 굵직굵직한 일들은 또 많이 또 해오셨지요. 예. 그럼 현재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민참여센터가? 저희가 무급 자원봉사자 빼놓고서 7명이라고 있습니다. 예. 7명이라 하는데 가만 따져보면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1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80만 불 좀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포사회가 이게 거의 대부분 뉴욕 도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뉴욕 동포들이 든든하고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뉴욕에 한 35만 이상 되는 한인 동포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올해 드디어 말씀드릴 거지만은 결국에는 워싱턴 DC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마이너리티 연대로 이민자 권익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결국에는 힘을 워싱턴으로 결집시켜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만들어낸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워싱턴 연방의회를 움직이면서 한미 관계 발전을 꾀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뉴욕 동포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워싱턴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어떤 갈라의 의미도 뭐 좀 의미 부여를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21번째잖아요. 네네. 사실 신앵커님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 저는 1992년 4.29 폭동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몇 명, 지금 뉴욕의 제 후임이 김동찬 대표가 저가 한 10여 년 제 아래예요. 제가 그때 한 15년 제가 해오고 지금은 이제 이 뉴욕 지역에는 제 후임이 책임지고 있는데 몇 명, 한 4-5명이 하다 이게 금방 되는 일 아니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30년 목표, 30년 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가야만 우리 평가를 받는다. 이거 하나 믿고 가는데 21번째니까 이거를 10년, 10년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10년은 정치 참여 운동, 투표 많이 합시다. 시민권 취득해서 유권자 등록합시다. 그리고 올라간 투표율을 지역 정치인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를 쳐다봐라, 긴장해라, 우리한테 잘못 보였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지역에서 모범을 보인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낸 아주 이쁜 모범을 각 지역에 이제 다른 지역에 내놓고 이 지역에서도 어렵지만은 운동의 모범을 보여서 따르게 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해. 10년은 어렵지만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행사장에서 유권자만 맞죠. 그래서 10년은 그렇게 하고 다음 10년은 이거를 정치권에 들이미겨서 성과를 낸다. 10년 동안 만든 힘을 가지고서 또 성과를 냈죠. 성과를 낸 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플러싱 뉴욕에서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우리말로 투표하는 거 우리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네.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니지만 한 10여 년 우리가 두 번째 10년 동안에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지역에서요. 네. 우리말로 투표하고 우리말 유권자 등록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한 10% 이상 콕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이런 거를 내면서 성과를 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은요. 워싱턴에 깃발을 꽂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번 10년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30년 프로젝트는요. 30년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자기 인생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이면 청춘이 다 가는데
그럼요. 예, 네. 뭐 공부해서 학위한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에서 돈 번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자식 교육 자식 해가지고 뭐 이 자식의 뭐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30년 가서 이게 뭐 성과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마지막 10년 21번째니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 초조하죠. 워싱턴을 이제 진입하는 거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아틀란타,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거 오고 저는 지금쯤 올 때에 쉽지 않았지만은 이게 생각한 대로 구상한 대로 어렴풋이 가는 걸 보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이 돕는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게 좀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21번째 갈라 이거는요 워싱턴에 진입하는 첫 해다 이런 데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갈라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우리가 내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뉴욕 동포들이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 일원에 살고 계시는 한인 동포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서 우리가 200만 이상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우리가 책임진다. 깃발을 올립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21번째 우리 이 연례만찬에서 가장 좀 뿌듯하고 그래도 뜻깊은 이런 의미라고 찾으면은 이 워싱턴 진입의 첫 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미전역에 한 200만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 한인들? 센서스 한 4년 전에 200만 이상 그랬으니까요. 네네. 지금은 한 240~50만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년이 넘었고 또 아까 우리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시민참여센터를 우리 김동석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창립하시고 또 설립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자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 사는 한국인들은 자기의 현안이 있으면 공권력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정부에 대한 거라든지 일반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거에 대한 거라든지 무슨 이익을 어떤 현안이든지 자기가 투표해서 자기를 대리인으로 뽑아 놓은 정치인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회민주주의, 대의정치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방의회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에서는 주의회, 카운티에서는 프리홀더 커미티라 그러죠. 이 버긴 카운티에서는 이렇게 다 의회가 있는데 뉴욕시는 시의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정치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거에 친근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인 동포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를 대신할 레프레젠팅하는 정치인을 통해자다라는 교육은 많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워싱턴에 가보니까 저는 한 4년 넘었죠. 워싱턴을 배운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위안부 결의안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워싱턴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알아챘는데 워싱턴에 가서 보니까 200만 이상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워싱턴 연방의회에 와서 이거를 좀 알려고 활동하는 게 케이스가 유일하더라고요. 케이스가 유일해요. 중국 단체는 갖가지 꽤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도 많고 뭐 유태인 말할 것도 없고 많습니다. 이런 거 놓고 볼 땐 그래도 우리가 워싱턴 의회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를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놨다는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생각하고 워싱턴을 최종 목표로 한 거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활동은 이렇게 다 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뉴욕 도시권에 있는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이제는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잘했건 못했건 정치 참여다 투표 많이 해야 된다
신행커님 요즘에 이 투표 때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한인 후보들이 이전하고 비교할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후죽순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라는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 정치인에 대한 그냥 기대를 갖고 정치 자금도 모아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후대들을 볼 때도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토양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쯤 와서 한 20년에 그냥 헛세월이 아니고 이런 걸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그 우리말 투표를 좀 꼽으시나요?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성과면서 가장 기초적인 성과죠. 예,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투표율이 꽝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 카운티에 미국의 행정구역의 기본은 카운티입니다. 한 카운티에 선거위원회가 하나씩 있는데 그 카운티의 동일 언어의 유권자가 10,000명이 넘으면은 1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언어로 투표 서비스를 하게 돼 있는 게 법에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이받은 거죠. 그런 카운티가 꽤 있습니다. 미국에. 다른 그런 카운티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를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투표율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인 성과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그 위안부 결의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대외적으로 알려진 성과라고 하면은 2007년도 이제 워싱턴의 성과입니다. 워싱턴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워싱턴을 배우려고 시작한 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올 때에 90일간은 비자 없이 오는 거. 왜냐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갈 때는 비자 없이 가는데 그거를 특별 법안을 만들어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다간 주목이 좀 덜했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이 결부된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정치력 가지고 한번 하면은 정치력이 중요하구나. 정치 참여를 해서 정치력을 만들어내면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정치 참여의 이 폭이 확 상승되겠고 이런 기대치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말로 대들었죠. 모르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 일본의 로비를 이긴 아직까지 큰 평가를 하고 다른 에트닉, 다른 커뮤니티에서 부러워하는 성과인데요. 진짜 그때 그거 우리가 해가지고 빚더미 앉았죠. 그래서 뉴저지의 사무실도 날아가고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모멘텀이더라고서요.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서 막 빚을 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동포들이 그런 걸 해냈구나. 결국에는 그걸로 알려지면서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직원도 생기고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큰 알려진 성과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미국 연방회의를 움직여서 한국의 전문가들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고려시대 때 장보고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 사는 한인들의 힘을 만들어서 해외의 한인의 거점을 만드는 장보고 프로젝트가 결국엔 실패했지만은 미주 한인들이 2007년도에 만들어낸 위안부 결의안은 성공한 장보고다. 이렇게 얘기한 한국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케이스에 찾아와가지고서 주머니 돈으로 1,000불을 캐시로 도네이션을 하고 가시고 우리 직원들 불러가지고서 식당에서 불고기 파티도 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워싱턴에서 일본의 힘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일본을 이겼는지 그걸 알러 왔었죠. 그 후로다가 어떻게 워싱턴에서 인권 문제로 한인들이 일본 로비를 이겼는지가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무슨 서베이하러 인터뷰하러 어떻게 이겼는지 그게 너무나 많이 오죠. 쾌거라고 봅니다. 100년 이민 역사 속에서 2007년도 워싱턴 연방 하원에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하우스 레졸루션 121은요. 우리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1세들이 이런 걸 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한국 정치인들이 오면은 보세요. 미주 한인들이 이런 걸 해내잖아요. 나도 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오죽했으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아주 대중들이 그거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 거구나. 외교력이 한 거 아니구나. 이 성과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FTA 할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위기 때에 결의안 내죠.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로가 있다. 공로 인정 결의안 만들었죠. 워싱턴을 좀 아니까 작고 큰 성과들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전국의 한인들의 힘을 믿고서 워싱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유태인, 대만인, 큐바인 못지않게 우리 분쟁 국가지만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 분명히 견고하게 만들어낸다. 21번째 갈라를 즈음해가지고 시민참여센터 연례만차를 즈음해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믿어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과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쭉 우리 시민참여센터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연례만찬, 21번째 연례만찬, 네, 13일 금요일 플러싱, 네, 트란스 온 더 팍에서 연례만찬이 있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지금 또 나가는 네, 이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오빠가요,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 떠났습니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 소녀가 빼앗긴 들판에서 산 너머 하늘 끝 석양이 지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언제나 오빠가 돌아올까, 이 그리움을 가지고서 부른 노래 오빠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떠난 오빠가 비단구두 사갖고 온다라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서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만주 벌판이었습니다. 비단구두는요, 나라의 독립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소년 소녀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찾아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불렀던 노래 오빠 생각입니다. 긴머리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이병현 씨가 지휘합니다.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오빠 생각 들으시겠습니다.